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저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에 참가했던 세대입니다. 몇 년 전 세계 잼버리가 다시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1일 방문 티켓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리는 뉴스나 소식들이 제 마음을 영 불편하게 하고 91년 잼버리에 참가했던 세대로서 화도 조금 났습니다. 1일 방문 티켓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 멋진 기억과 경험을 주었던 잼버리이기 때문에 안 가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회사에 하루 연차까지 내고 가는 길이에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8월의 무더위. 자동차 계기판에 찍힌 외부 온도가 36도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대회장 주변은 주차한 차들로 빼곡했어요. 주차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아직 대회 초반이고 평일이라 빈자리는 있었습니다. 주차 안내원 안내에 따라서 별 어려움 없이 주차했고요. 웰컴센터 안이 뭔가 엄청 분주해 보였어요. 이날 1일 방문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기줄도 없었고요. 사전 예약 번호 확인하고 입장 팔찌와 티켓 받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입구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군부대까지 동원돼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도 급히 공수해 온 것 같은데 그마저도 다리 하나가 고장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늘 아래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날씨였습니다. 입장객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술이나 담배, 라이터 소지는 금지입니다. 이날 챙긴 작은 양산이 아니었으면 30분도 못 따라다니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여기가 1일 방문 입장 가능한 델타구요. 사실 1일 방문 프로그램은 푸드코트나 기념품샵 정도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잼버리 참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옛날 보이스카웃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요. 오늘 함께 온 친구와 옛날 잼버리 얘기 나누는 중입니다. 진짜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이나 지난 요즘 잼버리 풍경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스카웃 단복을 보니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예전의 잼버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금 생소하기도 했어요. 91년에도 이런 나라별 전시 부스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암튼 세계 잼버리다운 글로벌한 분위기 좋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첫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날씨는 진짜 덥긴 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찾아서 일단 푸드코트로 이동했어요. 아, 이게 주최 측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늘 터널인가봐요.
사실 여기가 제일 시원하긴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터널 아래 자리를 깔고 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참가자들이 가져온 각종 패치들과 기념품, 좌판을 깔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 풍경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패치들을 얻었거든요. 아직도 여전한 풍경이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오늘 빈손으로 와서 교환할 물건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터널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이런 터널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더 많은 아이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문제의 화장실. 화장실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당연히 수세식 아니고 거품식도 아닙니다. 대규모 야외 행사이다 보니 이동식 간이 화장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관리 인력이라도 많이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생이나 막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하필 제가 들어가 본 화장실은 변기가 막혀 있었어요. 물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예전엔 텐트를 직접 가져와서 서령했는데 요새는 참가비에 텐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세계 잼버리 공식 텐트 소개합니다. 이마트몰에서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무려 파이버 글래스 폴대입니다. 요즘 이런 텐트 찾아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마도 91년 잼버리 레트로 에디션인가 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몇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가격이 24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타프 없이 텐트만 치면 완전 찜통이란 걸 모르는 걸까요? 요즘 스카웃은 한여름에 캠핑 안 하나요? 캠핑 1년만 해도 알만한 기본 상식인데 타프 없이 이런 텐트만 제공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배수가 안 돼서 바닥이 진흙탕이라 이런 파레트를 깔고 케이블 타이로 텐트를 고정해 놨어요. 저 때만 해도 스카웃 활동하면 주로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요즘 스카웃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캠핑은 잘 안 하나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면 캠핑 전문가들 아닌가요?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국 스카우트 연맹엔 야영 전문가들이 없나요? 푸드코트 가서 기분 전환 좀 해야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바가지 요금은 아니었고요. 행사니까 이 정도 가격은 납득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구름 좀 낀 날씨였지만 34도. 이런 날엔 시원한 콩국수죠. 콩국수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콩국수 클리어하고 계속되는 푸드코트 투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많은 인원에 비해 테이블이 조금 모자라 보였어요. 독일 푸드 코너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맥주를 팔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는데 대박, 맥주를 팔고 있었어요. 물론 무알콜입니다. 근데 무알콜 맥주는 청소년들도 마실 수 있나요? 암튼 크롬바커 무알콜 맛있더라고요.
맥주에 핫도그지. 맥주랑 먹으려고 핫도그 가게에 줄을 같이 섰는데 앉으면 되지 않을까? 줄이 왜 이렇게 안 줄어드나 했더니 웬걸 손님 취향대로 재료에서 소스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암튼 핫도그도 맛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둘러보는 건 무리다 싶어 마지막으로 기념품샵 가려고 했는데 줄이 장난 아니게 길었어요. 땡볕에 기념품샵 들어가려고 서 있는 긴 줄입니다. 살만한 게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봤는데 뭐 별거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실내에 에어컨이 있어서 더위를 피하려고 줄을 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품을 좀 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기념품은 못 샀지만 잼버리 패치 하나 득템했습니다. 제 보물인 잼버리 가방에 붙여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고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사처럼 폭염이냐? 견디기 힘들 정도냐? 델타 구역을 1시간 남짓 방문해 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덥습니다. 엄청 덥지만 버틸만 합니다. 하루 정도는요. 하루 이틀 극한 체험 캠프라면 버텨보겠지만 2박 3일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요. 이 정도 폭염에 이런 열악한 환경이면 1박 야영하고 나면 저는 탈진해서 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베어 그릴스가 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베어 그릴스가 잼버리엔 왜 했다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생존 전문가라서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홍보관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는 마시고 그렇다고 화내지도 마세요. 나름 감성 캠핑 세팅을 해놓은 포토존이라는데요. 네, 포토존이랍니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 싶었어요. 잼버리 참가비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인데 텐트 외에도 여러 웰컴 기프트가 제공된 걸로 아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지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운영진이었으면 8월 한여름에 적어도 텐트 외에 타프, 요즘 흔하디 흔한 블랙 코팅 타프 정도는 필수로 제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양산, 이거 없이는 10분도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그 밖에도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되면 딱 좋겠다 싶은 제품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와, 진짜 더워요. 아까 핫도그 먹으면서 옆에 있던 외국 참가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일주일 넘게 버텨야 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한국인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텐트 안이 얼마나 더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한여름에 찜질방이 되는 차 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 그늘 아래 세워둔 차인데도 지금 실내 온도가 40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잼버리가 뭔지 잘 모르실 거고 어쩌면 스카우트 그들만의 잔치일지도 모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각지를 돌며 4년마다 개최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올림픽과도 같은 나름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32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1991년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봅니다.
32년 만에 찾은 잼버리 현장은 개인적으로 뜻깊고 벅찬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 착잡하고 슬픈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모쪼록 주최 측에서 지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상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장에서 TJ 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